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식, 교양 이런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 법원 재판을 이용하는데 비용을 내는 게 맞느냐라는 차원입니다. 변호사 법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일반인들도 당연하게 아마 발생하는 비용이지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왜 이 비용을 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소송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송을 의뢰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주시는 이제 수임료와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비용 구조를 저희가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하려면 법원에 드는 비용, 요것도 이제 질문 많이 주시는데 저것도 그 구조나 비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쭉 설명을 드립니다. 또 법원에 낸 비용 나중에 돌려받는 거냐, 이건 이제 소송 비용 확정이나 이런 식으로 좀 상환 청구, 상대방한테 받아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서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 또 납부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그 구조를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결국 이제 법원이라는 게 국가, 헌법상 국가 기능, 이제 3권이라고 하잖아요. 3권 분립할 때 뭐 입법, 뭐 사법, 행정. 사법이 이제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의무가 이제 국방의 의무도 있겠지만 납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납세 의무가 가장 중요한 건 수도 있는데 세금을 내는 거는 어떻게 국가 기능을 유지를 하고 국가 기능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근데 이제 필수적인 비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를 우리가 부담을 하니까 이 법을 만들고 법을 또 만들어 달라 어떤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때 쓰는 것들을 납세 의무를 통해서 이 납부한 세금이 이제 예산으로 활용이 돼서 이제 쓰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핵심적인 이제 국가 3권 기능을 쓸 때 이제 국민들이, 이 시민들이 이제 입법부 국회에 법을 만들어 달라 입법청원 게시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법청원, 행정청원도 마찬가지. 할 때 비용이 드느냐? 비용 안 듭니다. 그러면 행정상 어떤 민원 신청을 할 때 비용이 드느냐? 들지 않습니다.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시청 찾아갔어요. 시청 찾아가서 혹은 시청에 전화를 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저 다산 콜센터에 뭐 1시간이고 뭐 상담을 필요한 상담 따라고 해볼게요. 비용 나옵니까? 뭐 시청 찾아가서 여러 가지 뭐 민원 상담을 할 때 비용 나옵니까? 비용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 뭐를 해달라 뭐 신청서를 낼 때 비용 나갑니까?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그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에다가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나한테 피해를 줬다. 그럼 고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신고를 하거나. 그때 비용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럼 수사를 진행을 하죠. 그럼 수사를 해서 죄가 있는 게 맞다라 해서 기소를 합니다. 법원에 형사재판 청구합니다. 또 형사재판 진행을 하겠죠? 이때 이런 재판이 내가 피해자로서 이런 거 신청할 때 비용이 드나요? 비용 들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기능 중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하거나 이럴 때 소정 뭐 몇백 원, 뭐 300원, 400원, 뭐 1000원 이런 건 들지 않느냐? 이건 들죠. 근데 이거는 최소 비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백, 수천 건, 수만 건을 동사무소 가서 발급을 신청을 해버리면 행정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최소 비용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 민원 사이트 가서 인터넷으로 내가 발급을 한다. 그럴 땐 비용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프린트 비용, 잉크 비용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헌법상 사법기능, 법이 뭔지 나와 상대방 사이에 누가 권리자인지 누가 의무자인지 돈을 꽂았는데 내가 채권자인지 얘가 채무자인지 이걸 정해달라라는 민사재판을 한다라고 할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원에다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원 서비스 이용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비용 구조를 보면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 소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청구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껐는데 1000만 원 달라 소송을 하고 싶을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라는 겁니다. 변호사 보수는 별도 영상으로 저희가 설명할 테니까 인지대에만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1000만 원일 때 5만 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인지라는 게 우표를 말합니다. 우표. 인지대라고 해서 뭐 전자인지로 처리를 하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거기 법원 민원실에서 뭐 인지를 사서 우체국에서 인지 사서 풀로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액별로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5천만 원일 때 23만 원. 이게 이제 원래 계산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산식에 따라서 대략적인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5억, 10억, 50억, 100억 한번 계산해서 산출을 해봤었습니다. 올라가죠. 근데 이 구조를 보시면 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일 먼저 위와 같이 이 가액에 따라 인지대를 정한 거는 소송 가액이 늘어나면 법원 업무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인지를 더 붙여야 될 인지액을 늘려야 된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효과에 따라서 무조건 단순 비례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냐면 효과가 올라갈수록 비율적으로는 점감합니다. 점점 그 비율이 또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예를 이해하기 쉽게 한번 뽑아봤어요. 1,000만 원일 때는 아까 5만 원 붙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보다 10배가 많아요. 1억일 때 얼마일까요? 그럼 5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50만 원 아닙니다. 45만 5천 원입니다. 약간 줄어듭니다. 그럼 그보다 10배는요? 10억입니다. 그러면 45만 5천 원에서 10배가 들으면 450만 원 이해되는데 405만 5천 원으로 10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할 때는 그럼 1억 기준으로 해서 100억이면 100배가 늘어야 되는데 100배가 아닙니다. 4천만 원 4천만 원도 아니라 4,500만 원도 아니라 3천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비율적으로 액수가 늘어날수록 비율적으로는 좀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최상한의 한도는 없습니다. 객관적인 액수로 한도는 없지만 비율적으로는 점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반대로 말하면 역순으로 보면 소액일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일 때는 0.5%죠. 비율적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발생을 하고, 혹은 뭐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항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소할 때는 요 금액의 또 1.5배, 상고할 때는 요 금액의 2배나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비용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고액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보다 비율적으로 더 많은 인지대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갖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뭐 고액 소송을 할 때 같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면 소송 못 제기하니까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도 깔 수도 있고, 액수만 많다고 단순 비례적으로 법원의 업무도 많아지는 거냐, 또 그건 또 아니지 않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산정한 것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위헌이 아니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합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판례를 소개해 드리는 거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거죠. 소수 의견. 이분은 위헌이라고 봤어요. 한 명인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법원에 붙이는 이 인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수 의견입니다. 합헌이라고 본 공공기관이나 국가 공공단체가 영무에 대한 반대급부, 수수료의 성질을 갖는다. 이게 서비스 비용이라는 겁니다. 서비스 비용. 법원에 와서 재판하는데 법원 판사도 이용하고 법원 직원도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또 가지고 있는 게 불필요하고 성공 가능성 없는 소송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수수료를 붙여야지 쓸데없는 소송 안 한다는 겁니다. 이기지도 못할 소송 막 무한정 제기하는 걸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냐. 남소라는 게 소송 남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소송을 제기를 해버리면 법원 업무 서비스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막상 소송을 통해서 구제해줘야 되거나 판단받아야 될 사람들이 밀려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액의 경우, 이 점감한다고 했죠. 점감. 비율적으로 고액 소송자를 이제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점감해 주는 것이다. 또 만약에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아까 말했듯이 소액 소송은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는 인지들 더 많이 내는 구조인데, 구조제도가 있지 않냐. 소송구조제도는 법원에서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무자력하다 라는 걸 소명을 하면 법원에서 인지 송달료 이거 안 내게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말을 합니다. 이 변호사를 국선 변호사처럼 대주기도 하고 이런 걸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재판 청구권 침해가 아니니까 합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송두환 재판관이 반대 의견으로 이분은 위헌이라고 본 겁니다. 위헌. 이게 뭐냐면, 인지 때는 법원 이 서비스 영무라는 거는 영무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주된 것이다. 그게 주된 것이고 소송 남발이나 이런 거는 부수적인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수수료 성격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또 인지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한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거는 사실상 재판하지 말라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뭐 소송가액이 굉장히 높은 금액일 때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소송이 남발되고 하면 뭐 다른 제도를 하면 되지 인지만 늘린다고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헌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라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본 영상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법원에서 아까 결국 합헌이라고 보는 거는 그 남소 방지 아니냐. 또 하나, 이길 사람, 절박한 사람은 결국 인지 마련해서 소송한다. 그리고 이기면 상대방한테 받아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점을 강조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합헌이다라고 보는 게. 근데 이길 사람인지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이렇게 명확한 거는 오히려 소송 안 갑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거나 이행이 그냥 되지. 애매한 사건이 법원 판단이 필요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애매해서 법원 판단 받으려고 서로 자기가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법원 가서 판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사건들이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지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인지 없이 판단받게 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인지대를 받지 않으면 소송이 남발한다라는 말도 과연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지만 붙이면 바로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만 하면 알아서 법원이 판단해 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직접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연구하고 노력하고 시간, 비용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이런 거 고민해서 소송할지 말지를 고민하지, 인지대가 부담돼서 소송 안 한다? 그렇지는 현실적이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 인지대를 받아가지고 불필요한 소송을 막아가지고 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냐? 인지대 현재 운영하는 것에 의하더라도 소송이 지금 신속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과연 인지대를 입법, 국회나 정부에서는 받지 않고 어떤 민원 제기만 어찌됐든 다 답변을 주고 어찌됐든 처리를 해주거든요. 안 된다라는 답변도 주는데 이것도 처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법원은 꼭 이걸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이겠죠.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 이 비용은 패소자한테 전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그럼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이게 게임 이론적인 마인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지대도 비싸고. 그래서 효과가 진짜 높다. 10억일 때 400만 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송하는데 10억 정도를 받아내야 됩니다. 소가가 10억이에요. 그러면 400만 원 정도가 인지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된다 라고 한다면 보통 1억만 먼저 청구를 하면, 그럼 1억을 이겼다라고 하면 10억도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떤 의무가 있느냐, 의무의 그 범위가 얼마까지냐, 이거 두 단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무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데는 1억만 청구해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승소를 하면 나중에 별도로 이제 9억을 추가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길 게 거의 명확해졌으니까 9억이라고 하더라도 뭐 350만 원 정도를 할 텐데 요 돈 내고 이때 소송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두 건 소송 먼저 이겨놓고 나중에 또 해야 되는데 이건 시간, 비용, 추가 시간이 또 들죠. 후속 소송 또 해야 되니까 뭐 오래 걸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또 부담도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느 변호사님 책 보다가 문득 생각이 같이 들었는데, 왜 법원은 비용을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런 의문점 차원에서 한번 상식적인 차원에서 영상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본 영상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제안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